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사상 첫 2만 달러 돌파, 연준의 양적 완화가 본격화되는 건가, 주식도 함께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에 비트코인, 양적 완화, 주식 이런 게 있죠. 제목대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은 2만 달러 턱 밑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몇 시간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준의 자산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3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0%까지 한 번에 내리고 현재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를 보겠습니다. 연준은 팬데믹 때 3조 원 규모의 채권과 MBS를 매입하고 지금도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연준의 자산인데,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과 MBS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준에서 돈을 더욱더 많이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돈의 값에 해당되는 기준금리를 0%로 확 떨어뜨렸고, 연준은 자산을 늘리면서 시중에 달러를 더욱더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달러 인덱스와 파란색 비트코인의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만큼 비트코인은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달러는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은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에 있구나, 이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지 않나요? 우리 보통 달러의 반대는 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금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의 수요가 일부 비트코인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두 가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원하실 거라 봅니다.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까? 어디에서요? 미국 연준에서요. 두 번째, 양적 완화를 더 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은 지금 제로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는 말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다는 것인데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연준은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은 두 번째, 양적 완화를 더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더 하냐 마냐, 이것은 보통 45일마다 열리는 FOMC 연준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연준회의를 앞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망을 했었는데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따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연준회의에서 추가 정책보다는 관망할 듯, 이런 전망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는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연준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FOMC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원문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최소한 800억 달러의 채권과 최소한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 MBS를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 N리스트, 적어도 최소한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은 토탈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매월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전에도 했던 말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until부터 보시면 됩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양적 완화를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의 종료 시기를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권 매입 기간을 연장한다. 이러한 것들은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결과에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만족했을까요? 이번 주 달러 인덱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연준회의에 만족을 하면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반대로 연준회의에 불만족하면 달러 인덱스는 상승합니다. 연준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달러 인덱스는 위로 툭 튀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금 역시 연준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준의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아래로 뚝 떨어졌죠. 하지만 달러, 금, 나스닥 이 세 가지 모두 연준회의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이것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네요.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는 연준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뚝 떨어졌지만 이것을 이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경기부양책과 백신의 시대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발표된 뉴스가 있는데요. 경기부양책이 이날 9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 4, 5월 이때에는 경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연준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연준 제발 돈 좀 뿌려줘, 이런 기대만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 부양책이든 백신이든 다른 측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되면 내가 돈을 더 뿌려줄게,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기 부양책 합의만 되면 연준에서 돈을 더 뿌려줄 거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줄 거야,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연준회의를 이틀 앞둔 12월 15일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회의가 쫄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은 백신 이후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이전에 연준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 거라 봅니다. 백신 이후 처음 겪는 연준회의라 저도 장담은 못 드리지만요. 큰 충격은 없을 거라 봅니다. 보통 이 시점에 중간 광고가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간 광고 대신에 저의 예전 블랙라벨 영상을 하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 광고 겸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겸 이것을 겸사겸사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멤버십 블랙라벨은 금액이 매우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장 저렴한 실버 라벨만 가입하셔도 증시 대응, 신규 자산 투자 이런 것 하시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과거 블랙라벨 영상 2분 정도 시청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조금 금이랑 비슷한 관점이에요. 기존에 있는 달러 반대쪽에 있는 화폐라고 보면 돼요. 양적 완화, 질적 완화 하면 돈이 얼마나 풀리겠나요? 미친 듯이 풀리면은 달러에 대한 좀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신용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안 쓰도 됩니다. 실제로 쓰이면 대박이죠. 실제로 진짜 막 쓰이면은 100배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대박이지만은 실제로 안 쓰여도 이게 언급되고 거론되고 그런 거 자체로만 해도 큰 호재예요. 아마 이번에 양적 완화, 질적 완화 통해 가지고 화폐가 더욱더 막 무한대로 풀려버리면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올해 말까지 계속 한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현금이 생기면 족족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금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지금 뭔 금 투자냐? 달러나 사지. 뭔 금이냐? 원래 투자는 다 본인이 할 땐 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제가 최근에 제 지인들한테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 비웃더라고요. 뭔 비트코인이냐? 그 옛날에 2천 얼마 하다가 지금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직도 싸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쌉니다. 121선 이 아래서는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 930, 940 요 라인 있죠? 만약 제가 지금 처음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으면은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살 텐데 제가 이미 600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630만 원부터 본 거잖아요. 사람은 이미 이 저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을 사기가 두려워요. 지금의 가격에서.
왜냐면 내가 볼 땐 분명히 630만 원이었는데 지금 910만 원이네? 이거 언제든지 63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나는 왜 지금 살 생각을 할까?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제가 볼 땐 코인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나스닥 7800, 코스피 1760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저항대다. 여기를 뚫으면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 아래에서 뭐 분할 매수 하시고 여기를 뚫는 순간 여러분의 한 방을 투입해서 모든 걸 투입해서 비트코인은 이 가격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저항대 940만 원. 아직 940만 원 이하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앞서 연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의 고용과 물가 상승률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표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두 가지 지표가 연준의 기대치를 만족시켜버리면 우리의 비트코인, 주식, 금 이런 것들은 모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채택하면서 1년 만에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럽발 경제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잠시 떨어졌지만 이때에는 2년 만에 2%대 물가 상승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려야 2%대 물가 상승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1년 안에 물가 상승률 2%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연준은 지금 평균 물가 타겟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2%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을 두고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넘어가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2% 미만에서 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가도 연준은 당장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연준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천천히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우리는 실업률이 6%, 5% 여기까지 내려가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건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었고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차차 다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의 자료를 잠시 인용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PER 기준을 봤을 때 지금은 닷컴 버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PER은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커브는 한국 코스피의 PER입니다. 한국 코스피의 PER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는 한참 저평가되어 있지만 한국 자체만 놓고 보면은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입니다. 1990년대 대비 낮은 수치로 완만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채택하면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채권 금리 역시 1% 미만으로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딱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에 투자하면 1년에 9%, 8% 이렇게 이자를 줬었는데 지금은 채권에 투자해봤자 1%도 안 되는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골디락스 구간에 주식에 더더욱 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골디락스 구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필수적일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만 이뤄지면 이러한 완만한 주가 상승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